네, 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치열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히든카드를 찾아서 열심히 달려갈 건데요. 매일 저녁 8시부터 저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장 정리와 내일장 전략까지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 같은 히든 종목까지 함께 챙겨가시면서 수익률까지도 덤으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시장 기관이 코스피를 끌었고 또 개인이 코스닥을 끌면서 모두 소폭이긴 하지만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2295.26 그리고 코스닥은 5.72포인트 상승하면서 775.52%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내일이면 8월입니다. 우리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투자자들과 만날 수 있는지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반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의 참여가 필요한데요. 그 이벤트 내용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공지사항을 클릭하시면 이벤트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8월 3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히든 종목을 맞춰라. 이 방송에서 우리 전문가들이 공개하고 있는 히트 3가지를 확인하시고요. 이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나시면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899-2163번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은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 날 사이트에서 발표가 됩니다. 히든 종목을 맞추면 푸짐한 상품이 따라갑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과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그리고 1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유럽 여행 왕복 비행기 티켓까지 3분께 전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단타장인 전문가 그리고 심사인당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첫 인사를 드리는 날인데 정말 빨간불이 2개가 반짝반짝 빛나면서 시작을 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자, 먼저 단타장인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휴가는 좀 다음 기회에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장이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느 정도 반등을 줬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투심이 약화된 상황이고 계속해서 지금 뇌동매매를 유도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일에도 몇 가지 종목들이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여주었다가 말 그대로 2분에서 3분 안에 10% 이상의 급등을 보여준 종목들이 또 그대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뇌동매매의 유혹에 이제 이끌리시면 안 되고 앞으로 이제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단기 매수 관점뿐만 아니라 가치적으로 이제 실적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미래성이 있는 종목들을 투자했을 때 수익이 극대화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실제로도 그러한 업종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 역시도 그러한 종목이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업종으로 따지고 본다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업종과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급이 집중되는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업종을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 이번 수익 보시고 여름휴가 떠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휴가는 다음 기회에 가고 코스피 시장을 잘 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심사인당 전문가와 함께 코스닥 시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하게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일단 지금 시장은 안정적인 구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 메르스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승폭을 좀 키워주면서 제약주들이 이 상승률을 좀 높여주는 어느 정도 이제 오전 시장을 견인해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장에 상한가에 안착하는 종목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은 좋지만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좀 약간 무리수가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제약주들 일단 바닥을 잡아줬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대 낙폭주들 중에서 지금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지금 테마가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신사임당이 말씀드리는 이 상한가 기법에 맞춰서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급등 시세 노려볼 수 있고 지수와 무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포인트로 딱딱 집어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심사인당 전문가님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전문가분들의 눈에 확확 띈 특징주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단타장인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확 띄셨나요? 네, 아무래도 오늘 제가 눈여겨본 종목은 메타랩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메타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술적으로 분석을 들어갔을 때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많이 떨어진 종목들, 그러면서 이제 그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져준 종목들이 반등을 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실제로 메타랩스 같은 경우에 과거에 한 차례 거래량을 동반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물량이 좀 들어와주고 계속해서 이렇다 할 만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실제로 이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떨어지고 지금 거래량을 2017년도 작년 초에 동반을 하면서 계속해서 횡보세를 이어갔는데, 이번에 이 거래량을 동반했던 시점에 주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물대로 자리 잡고 있는 6,0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면은 추가적으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여서 오늘의 특징주로서 준비를 해왔는데, 실제로 이슈로서도 보시면은 뭐 소개팅 어플이라고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이 아만다라는 어플을 인수한 기업입니다. 뭐 지금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요새는 뭐 이제 중매나 이 그 소개팅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다들 이제 어플로 만나기 때문에 휴대폰을 해가지고 이제 신세대에 발맞춰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랩스라는 종목 추천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눈에 확 들어온 특징주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방탄소년단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됐던 LB세미콘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으로서 반도체주들이 상승을 하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방탄소년단 수혜주인데 왜 얘가 방탄소년단 수혜주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에 이 투자를 하고 또 이제 뭐 소속사로서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그 빅히트의 지분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상승폭을 키워주는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그런 패턴에 부합하는 구간이 나와줬었고, 이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바닥권, 드림 시큐리티를 잡았던 기법과 유사하게 이 종목을 추천을 해서 오늘 장의 급등 시세, 그래서 5,500원대에 수익 마감을 했던 그런 구간이 나와줬었는데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일단 21선 아래에서 주가가 움직임을 줄 때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21선 돌파하면서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일단 신사임당의 상한가 기법에 부합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지금 거래량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오늘 장에 LB세미콘을 선두로 키이스트라든지 YGM게임즈라든지 그 외에 이제 과거에 상승했었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폭을 키워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오랜만에 거래량 터치면서 상승폭을 키웠었기 때문에 저는 5,500원대에서 이제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가격대를 터치고 역대급 거래량 나와주면서 오늘 장에 어느 정도 이 윗골이 살짝 달아주고 상승 마감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보통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2, 3거래일 조정준 이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래량이 들어와줬기 때문에 아직 정리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종목 추가 상승하는 부분 좀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사임당 전문가께서는 LB세미콘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 어려운 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문가의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히든 종목 A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님, 두 종목의 AS를 진행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 오늘 어제 말씀드렸던 서희건설이라는 종목을 오늘 장에 다시 한번 터치하면 정리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터치를 해줄 수 있는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알려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장성급 회담에서 어느 정도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대장주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PBR을 1을 한번 넘겨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장에 이 PBR을 1을 넘겨주는 모습이 나와줬지만 다시 눌리면서 이제 적정 주가를 좀 어느 정도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이 테마 성향으로 움직여줬기 때문에 이 1,800원 이상 구간은 저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21선 돌파하고 제가 금요일 날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망치형 캔들로 나와줬을 때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해주고 있고 이 종목 저평가 구간에서 충분히 이 테마와 함께 상승해줄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준상한가를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종목 실제로 어제장이 26%대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까지 봤을 때 30%대에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제 수익률까지 나와줬던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매수하셨던 분들은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1,800원대에 전부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편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희건설 26.06%나 올랐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다음은 이 퍼스텍의 AS 도와주신다고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오늘장에 움직여줄 줄 알았지만 남북 경협주가 오전 이후에는 거의 눌림목을 강하게 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장에 남북 경협주가 조정을 주면서 제약주가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는 하락폭을 좀 키웠지만 장마감 구간에서 어느 정도 꼬리를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종목과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 퍼스텍이라는 종목보다는 지금 하락폭을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움직임을 보여줄 때에는 이 퍼스텍이 제일 먼저 강하게 움직여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상방에 61선 저항을 맞고 약조정을 주는 구간이 나와줬지만 제일 의미가 있는 구간은 거래량이 아직 받쳐주지 않은 구간이다. 그 다음에 주봉 어떻습니까? 지금 주봉상으로도 지금 주봉상 10주선을 저항을 맞았지만 지금 20주선을 지지를 받아주려고 하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남북경협주 중에서 20주선 지지받아주고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급등 시세를 줄 확률이 높다라고 여러 가지의 요건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손절할 구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종목 지금 오늘장에 단기 이평선 지지받고 반등을 줬기 때문에 61선 돌파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6,000원대까지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 5,800원대 돌파하면은 최종 목표 6,000원대까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스텍 목표가 5,800원으로 잡아주셨지만 6,0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AS 도와드릴게요. 네, 제가 지난번에 바로 이제 지난주였죠. 가장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히든 종목으로 준비해온 이 테스나라는 종목이 목표가를 달성을 해주면서 좀 넘어서까지 주가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이 테스나라는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현재 단기간에 이러한 수익이 나올 수가 있었는지 목표가까지 도달이 단기간에 가능했는지 이걸 이제 눈여겨보신다면은 현재 어떠한 업종 그리고 어떠한 종목들 그리고 어떠한 차트가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준다든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반도체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의 지금 어깨 변화를 앞장서가지고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올라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반도체의 지금 변화를 주도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목표가는 가볍게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에 저항을 맞고 있는 상태인데 이 빨간색 선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3만 원 돌파뿐만이 아니라 전고점이 32,000원 부근인데 훨씬 더 넘어서 지속적인 우상향 만약에 이제 중심선이 20선만 하단으로 꺼지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120선 지지를 확인하시면서 계속해서 추가 급등을 한번 노려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7월의 시장이 정말 어려웠는데 우리 단타장인 전문가의 17.9%까지 보여줬습니다. 우리 히든스탁 전문가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줄 것이다 라면서 테스나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히든 종목 AS 도와드렸고요. 이제는 내일장에 대비할 수 있는 히든 종목과 함께 돌아올게요. 네, 시장에서 숨어있는 히든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시작이 되는데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공지사항 들어가시면 이벤트 내용 나옵니다. 8월 3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히든 종목을 맞춰라입니다.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히든 힌트 3가지를 확인하셔서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전문가 이름과 그리고 종목명 함께 1899-2163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정답은 방송에 공개가 되고 또 그 중에서 당첨자가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가 됩니다.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그리고 아메리카노 기프트권, 그리고 1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유럽 여행 왕복 비행기 티켓 3분께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의 힌트를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 단타장인 전문가가 준비해온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5G, 전기차, 스마트폰의 핵심 수혜주라고 하네요. 일단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첫 번째 힌트로 넣었습니다. 제가 이 5G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혁신을 모두 담고 있는 업종이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핵심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5G가 올 연말부터 해가지고 반응이 올 것이고 2019년도 초에 바로 5G가 이제 상용화를 돌입을 할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 이번 올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주목을 하셔야 되는 업종.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전기차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이 핵심 산업들의 쏙쏙들이 다 들어가 있는 관여를 하고 있는 업종이다. 그중에서도 핵심 수혜주를 준비를 해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핵심 수혜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심사인당 전문가님은 혹시 생각나는 종목이나 아니면 또 짚어주실 내용 있으신가요? 제가 일단 작년에 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기 전에 편입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몇 개를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그 핵심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히든스탁을 뭐 9월달, 10월달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하반기부터 움직일 거를 벌써부터 주신다라고 해가지고 좀 1차적인 충격을 좀 받았고요. 일단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은 좋은데 오늘 장에 좀 하락폭을 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굳이 오늘 왜 가지고 왔는지 조금 궁금한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가지고 나오셨어요? 어떤 업종 하락폭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가지고 오신 업종 있잖아요. 오늘 하락했잖아요. 5G, 5G 또 이제 스마트폰, 전기차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 5G라든지 뭐 스마트폰, 전기차 관련주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에 핵심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업종이다. 좀 더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은 일부러 힌트 얻어내려고 지금 물어보시는 아니 언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언제 갈 것 같습니까? 일부러 지금 힌트를 얻으려고 하신 것 같은데. 내일장에 갈 수 있나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그 하반기부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만한 업종이라 말씀드리고 싶고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심사인당 전문가는 충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단타장인 전문가는 두고 보자, 한번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힌트 함께 보시죠. 네,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MLCC가 무엇인가요?
일단 이 MLCC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리하실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 MLCC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5G뿐만이 아니라 뭐 전기차 그리고 더불어서 각종 이 전자기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뭐 전류를 차단했다가 저장을 했다가 전류를 보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이제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MLCC 관련주들이 핵심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실제로 전기차에 들어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ADAS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았었는데 미래에 계속해서 부각이 될 만한 이 산업에 들어가고 있는 부품이다. 실제로 전기차에 들어가고 있는 MLCC 수요량이 필요한 지금 개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15,000개에서 2만 개, 2020년도까지는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신화되고 있는 이 기기들의 MLCC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심사인당 전문가님 아직도 충격적이신가요? 네, 여전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긴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어느 정도 지금 이틀 정도 하락폭을 좀 키워줬는데 이 종목이 재반등이 주려면 지금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원동력이 좀 나와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초 대비 지금 200%대까지 상승해줬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종목을 잘 골라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의 좀 예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뭐 사막 콘덴서 이런 종목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1월 달에 지금 이 종목이 5만 원대에 움직이다가 10만 원까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 SDI 일단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굳이 이제 요즘에 우량 장인님 아니십니까? 우량주 위주로 많이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가지고 오셨다면 삼성 SDI라는 종목이 지금 상방 저항대를 뚫어준다면 충분히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차트들 보면은 뭐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 저항대를 돌파를 했을 때 앞전에 삼성 SDI와 좀 차트가 유사한데 이런 자리를 돌파를 해줬을 때 상승 포지션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편입하셨지 않으셨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지금 관련된 종목들 이제 뭐 앞전에 지금 설명해 주셨던 거를 좀 전반적으로 힌트를 들어보니까 삼성전기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만 5천 원대 지금 뭐 지지를 받아주고 그다음에 상반기 16만 5천 원대까지 이 구간대 이제 박스권 횡보하다가 한번 상승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중에 하나인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심사인당 전문가가 충격 속에서도 오늘 정답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답 맞나요? 일단 이 말씀해 주신 종목들 중에서는 정답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요거는 제가 마지막 힌트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힌트 함께 보시죠. 네, 제가 이번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5배가 증가했다고요? 네, 일단 이 영업이익이 5배가량 증가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그 주식이라는 건 기대감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이미 고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신사임당 전문가님 말씀하셨는데 전혀 저는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반도체 관련주들은 고점일 수 있지만 MLCC만큼은 지금 고점이 아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현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 기본적으로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은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 당연히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지금 과점 형태로 MLCC 시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위 무라타부터 시작해가지고 2위 삼성전기, TDK, 타이어유엔까지 뭐 소수 4-5개의 기업이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캐파가 증설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공장을 증설을 한다거나 캐파가 증설이 된다는 이슈가 나와주기만 한다면은 충분히 주가가 크게 뛸 수가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잠시 시들해져서 주가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훨씬 더 담아줘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왜 지금 고점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슈가 언제 나오냐, 요거를 기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업종이 있고 그 이슈가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현재 계속해서 많은 상황에서 공급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면 당연히 결과물로서 뭔가 공장 증설이 나온다든지 캐파 증설이 나와줘야 하고, 실제로 1위 기업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무라타라는 기업 역시도 지금 이 캐파 증설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현재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그 여타 다른 종목들 역시도 캐파 증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캐파 증설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승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심사인단 전문가님, 어떻게 좁혀지셨나요? 전 일단 뭐 지금 이 종목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증설을 했을 때 이 증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요를 맞출 수가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세세하게 보고 접근을 해야 이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MLCC 관련된 종목들이 하반기까지 봤을 때 추세가 꺾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건 히든 스탁인데 너무 이제 시총이 큰 종목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앞전에 이제 뭐 순위들을 나열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삼성 시리즈가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싶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기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MLCC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오늘 하락폭을 크게 키우진 않았습니다. 막판에 이제 꼬리를 달아주면서 어느 정도 2% 이상의 이제 음봉에서 어느 정도 양봉으로 전환을 해주는 그런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일봉, 주봉, 월봉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저는 신고가 랠리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신고가 랠리가 나올 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이 종목을 매수 접근하기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수 있는 구간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연기금이 새롭게 포트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 반도체 IT 파트 중에서 어디 부분을 공략을 할까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중에 하나가 MLCC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MLCC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들의 매집 물량이 어느 정도 채워질 때까지 이 급등세를 주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좀 무거운 종목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나. 만약에 이 종목이 맞다면 좀 그렇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앞전에 말씀해 주신 종목들 봤을 때 삼성전기가 좀 유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심사인단 전문가는 삼성전기가 답이 아닐까라고 유추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추리를 하고 있을까요? 문자 게시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타장인 삼성전기, 삼성전기 계속 나오네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서진시스템, 에이스테크,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그다음에 아모텍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노팩스도 나오고 있네요. 자, 우리 단타장인 전문가님 계속 혼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종목이 정답이 나왔나요? 일단 정답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해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MLCC 관련된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가져온 게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MLCC 관련주를 과연 지금 자리에서 잡아도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잡아줘야 과거에 이제 디램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주가 올라갔을 때처럼 지금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이제 디램이 올라갔을 때처럼 지금 현재 그 공급이 제한적이고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거, 여기에 비추어 봤을 때 과거 디램 시장과 유사하게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주고 있고, 3년 뒤에 현재 8조 원 규모에서 14조 원 규모까지 시장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우리 단타장인 전문가의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 전문가의 보석 같은 히든 종목 하나 더 남아있죠. 계속해서 문자 주세요. 1899-2163번으로 어떤 종목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전문가 이름과 그리고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신사임당 전문가의 종목도 함께 보고 그리고 앞서 봤던 단타장인 전문가의 종목도 함께 보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힌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LB세미콘 후속주라고 힌트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LB세미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일단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봉상으로 21선 아래에서 움직임을 보여줄 때 지금 이제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했던 종목들 위주, 지금 이제 거래량 터져줄 때 그다음에 이 순환매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나와줬는지를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본다면은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에는 이 종목도 3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앞전에 말씀드렸던 LB세미콘과 같이 그리고 제가 이제 꾸준히 21선 부근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편입을 해서 뭐 최근에 서희건설, 그다음에 뭐 비츠로시스, 뭐 드림시큐리티 뭐 등등등의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급등 시세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의 후속주로서 최바닥권에서 움직여줄 수 있는 지금 시장에서 급등 시세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LB세미콘 아까 특징주로도 짚어주셨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단타장인 전문가님 혹시 짚어주실 내용 있으신가요? 좀 차트적인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고점 대비해가지고 역시나 좀 낙폭이 많이 떨어져 준 종목. 그 중에서도 이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반등을 주기 직전의 종목을 선침해적인 자리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가지고 떨어진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으로만 봐서는 최근에 상승하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차트가 너무나도 이제 많이 나와주고 있고 고점 대비 낙폭이 큰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힌트를 조금 더 들어봐야 좀 사업적인 내용이라든지 어떤 업종인지를 들어봐야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힌트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바로 두 번째 힌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평법 시행에 따른 최대 수혜주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화평법이 대체 무엇인가요? 일단 뭐 신약이라든지 식품 이런 쪽으로 이제 비임상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제약 바이오 파트 부분에서 특히 뭐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트에서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성장이 좀 더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화평법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생명 윤리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완화를 해줄 수 있다라는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급등 시세를 줬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이제 뭐 약간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제약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장에 상승해줬던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약주들 지금 바닥에서 올라와 줄 때 뭐 빠르게 움직일 때는 뭐 상한가, 중상한가부터 해서 뭐 대부분의 종목들은 윗꼬리 영망치운 캔들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우상향해주는 캔들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급등 시세를 주지 않았던 제약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화평법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을 보여줄 때 상한가, 뭐 점상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움직여줬던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한번 가줄 수 있는 시장이 왔기 때문에 이 종목 화평법 수혜주로서 제가 봤을 때는 최대 수혜주로서 급등시에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주다라고 조금 더 좁혀주셨네요. 단타장인 전문가님 혹시 생각나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보면은 셀트리온이라는 종목도 어떻게 보면 해당이 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캐몬이라는 종목도 있을 수가 있고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낙폭이 많이 떨어진 종목이고, 뭐 이제 뭐 코아스템이라든지 바이오톡스텍이라는 종목도 이제 좁혀질 수가 있겠습니다. 전부 이제 고점 대비해가지고 많이 좀 떨어진 유사한 차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좀 이제 좁혀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업종은 나와줬고 실제로 이제 차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급등을 해주는 차트,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많이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바닥권을 다지려고 하는 종목들. 제가 일단 이 종목들 중에서도 과매도 시그널이 나와주는 종목들을 위주로 보는 게 좋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이 종목들 관련주들도 보니까 이 과매도 시그널이 나와준 종목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진짜 이 과매도 시그널이 나와준 종목들 위주로 한번 노려본다면은 한 3번째 힌트 정도 들으면은 정답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 힌트가 더 남아 있습니다. 더 강한 힌트가 나올지 3번째 힌트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상한가 기법의 포착주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상한가 기법 굉장히 수익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설명 부탁드려요. 일단 뭐 이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분봉 체크도 해야 되고요. 거래원 체크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슈와 함께 움직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동안의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이 순환매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제가 항상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들과 유사한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서희건설이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1선 아래에서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줄 때는 관망을 하다가 21선 돌파하는 구간에서 일부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보조 지표도 봐야 되고 무엇보다 시장의 흐름, 그다음에 이 종목군이 움직이는 테마의 성향까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서희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옴니텔, 이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이제 21선 부근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주거나 이제 이 돌파를 해주거나 이 저항대를 막고 있는 구간에서 주가 움직임이 좋아졌을 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다음에 비츠로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츠로시스 같은 경우는 21선 아래에서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면서 거래량은 많이 줄었는데 어느 정도 이 메이저 수급에 한번 들어와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21선 지지를 받아줄 때 편입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20%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드림 시큐리티처럼 좀 느리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이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편입을 하고 21선 돌파하니까 어떻습니까? 우상향하면서 20% 이상의 수익을 주는데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가 항상 히든주로 가지고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에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드림 시큐리티보다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서희건설과 유사하게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솔직히 제가 가지고 나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자리상으로 봤을 때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것 같은 시장이고, 또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번 종목까지 내일장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꾸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단타장인 전문가께서 3번째 힌트가 나오면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답 아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3번째 힌트 나오면 좀 더 자세한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네. 이제 기법적인 측면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현재 상황에서 뭐 좀 이제 기업 설명이라든지 좀 더 이제 힌트를 줬으면 좋겠는데 알듯 모르듯하게 주셔가지고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네,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을 알고 계실까요? 시청자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몬이 좀 많이 보이네요. 캐몬, 오리엔트 바이오, 그리고 캐몬 계속 나오고 있네요. 키스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심사인당 전문가님, 혹시 이 안에 정답이 있나요? 알쏭달쏭한데요. 제가 네. 지금 한글이 잘 안 보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좀 더 지켜보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 주시고요. 그렇다면 우리 심사인당 전문가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중에 히든 종목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공개가 되죠. 단타 장인의 전문가의 그 히든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전기였네요. 시청자분들도 많이 맞춰주셨는데요. 이 전략도 필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그 삼성전기를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삼성전기 말고 유사한 종목들을 찾아보실 줄 알았는데 딱 삼성전기 걸 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삼성전기를 제가 얘기를 하면 못 맞추실 줄 알았는데 그냥 바로 맞춰버리시네요. 좀 힌트를 너무 쉽게 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일단 이 삼성전기가 어떻게 보면은 가벼운 종목은 아닌데 왜 준비를 해왔냐? 일단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 좀 안정적이다 볼 수가 있겠고 좀 더 가볍게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내일 공개하려고 아껴뒀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현재 삼성전기와 내일 알려드린 종목이랑 같이 이제 두고 포트를 짜서 진행한다면은 이제 그 리스크 관리를 좀 하면서 진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안정적인 삼성전기 먼저 대표 주자로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삼성전기라고 하면 이번에 MLCC 관련해가지고 수혜가 계속해서 증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MLCC 시장이 실제로 아까 제가 무라타라는 그 일본 기업하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카, 이 전기차 쪽으로 그 MLCC 관련된 부분들이 치중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제 IT 쪽으로 치중이 된 게 삼성전기고 실제로 지금 시장,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34%, 24% 계속해서 추격하면서 격차를 좁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삼성전자가 뭐 어떻게 되니 이런 걸 떠나서 삼성전기만큼은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기가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냅다 또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현재 그 가격 전략을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이하로 바로 이제 다음 거래일부터 공략을 해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13만 원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지금 상방이 좀 나와주진 않았지만 18만 원까지 잡고 가신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13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이 그 가격대를 잡고 갔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모습,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추가 급등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삼성전기 신고가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그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단타장인의 히든 종목 삼성전기였습니다. 목표가 18만 원 그리고 손절가 13만 원으로 잡아주셨네요. 그리고 내일 히든 종목과 함께하면은 리스크 관리에도 좀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내일도 저희 함께 하시면서 꼭 그 히든 종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심사인당 전문가님, 오늘 히든 종목 어떻게 공개가 되죠? 일단 오늘 히든 종목을 굉장히 고심 끝에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시장에서 이 종목이 또 급등 시세를 줄 수 있는데 이 히든 스탁의 히든 종목으로 계속 가지고 나오니까 약간 원성이 많이 들리고 있어서 이 종목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구간에서 이제 좋은 수익을 내고 있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대감에 어느 정도 부응을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 종목까지는 일단 내일장에 상한가, 준상한가를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편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최바닥권에서 항상 말씀드렸을 때 이 종목들이 대부분 다음 날에 급등 시세를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서희건설, 옴니텔, 비츠루시스, 그다음에 뭐 드림시큐리티, 해마루 푸드서비스 이런 종목들을 놓치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에서 한 번도 상한가를 못 드셔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장에서 내일장에 이 상한가에 갈 수 있는 이 종목 한번 가져가 보셔서 내일장에 좋은 수익 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우리 심사인당 전문가의 그 히든 종목은요. 다시 무료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인터넷 검색창에 이 히든 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쭉쭉쭉쭉 내려주시면 노란색 배너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방송 보기 클릭하시면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우리 심사인당 전문가의 히든 스탁과 함께 전략까지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는 내일장 전략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먼저 단타장인 전문가님, 내일 8월 1일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네, 또 이제 항상 매년 이 7, 8월 어려운 장이 펼쳐졌었는데 또 단타장인 전문가의 종목과 함께라면은 이 어려운 장 헤쳐나갈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증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인 종목들을 선호합니다. 누가? 기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외인 투자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이번에 안정적인 업종으로 대두되는 반도체 업종, 어떻게 보면 나라가 반도체 업종 망하는 거를 못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그만큼 안정적이고 이번에 이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점, 반도체 관련주, MLCC 관련주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흔들리는 증시 속에서도 안정적인 반도체 업종에 대비를 해서 안정적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심사인당 전문가님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지금 시장에서 하락폭을 키웠을 때 안 빠졌던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약주 포트를 했다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었을 때 이 계약적으로 봤을 때 정리를 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리를 했을 때는 새로운 포트를 꾸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마지못해서 어차피 다 빠진 종목들이라면 이 실적이 나와주기 전에 어느 정도 이 실적의 양봉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안정적으로 꾸리고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어서 매수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올라가는 종목을, 이 올라가는 종목을 내가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구간에서 제가 다음 장에 상한가, 준상한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거의 대부분이 준상한가,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은 우선 신사임당이 말씀드리는 그 종목들 위주로 꾸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뭘 잡아도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고민하고 지금 구간에서 지금 심경으로 이 마음이 위축이 돼서 이 우량주 위주로 매매하시다 보면은 지금 좋은 시장 다 놓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셔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 모두 안정적인 종목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네요. 두 전문가의 조언 꼼꼼히 챙겨보시면서 내일장 대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우리 심사인당 전문가의 히든 스탁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MLCC 관련된 종목 너무 좋은데 일단 제 종목, 일단 단기적인 급등을 노릴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또 MLCC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실까 봐 좀 코멘트를 달아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MLCC 같은 경우에 좋은데 너무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하루에 1%, 2%씩 움직이는 거 볼 바에는 지금 구간에서 과대 낙폭주 위주로 편입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신사임당 추천주로 내일장에도 급등 수익을 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무료 방송 보실 수 있는 내용 한번 보실게요. 자,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 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그 인터넷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를 조금씩 내려주시면요. 노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히든 방송 배너가 나옵니다. 9시부터 방송 보기 클릭하시면요. 히든 스탁과 전략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잘 참여하셔서 내일장에 수익 내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심사인단 전문가와 단타장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